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인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의 그 막막함과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이런 힘든 시기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노컨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미성숙하고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독이 되는 조언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헤어진 연인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이라는 아픔을 통해 나 자신을 되찾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컨택을 상대방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행위라고 오해합니다. 마치 벌을 주거나 괘씸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방법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노컨택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해온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노컨택이 아닌 선연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별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져 매달리거나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그런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 대화가 끝나는 순간이 바로 선연락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다시는 연락 안 할게, 혹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와 같은 극적인 대사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나 좀 봐줘라고 외치는 미련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심리적 그리고 본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신감 있는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혼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는 항상 매력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곧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이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별을 결심한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매달린다면
그들은 당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 당신의 존재가 채워주었던 공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빈자리는 불안감과 그리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인 셈입니다. 셋째, 이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한 건강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려서 관계가 재개된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헤어지자고 하면 저 사람이 매달리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당신은 항상 불안한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깨진 그릇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은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구걸하며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혹시 관계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조언들을 따르기도 하죠.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써봐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라와 같은 조언들 말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이런 방법들이 통할 때도 있을 겁니다. 멈춰있는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부담감만 안겨주고 당신을 더욱 미성숙하고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닌 조종이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 불안함의 발로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30일 규칙, 60일 규칙과 같은 시간 제한입니다. 한 달간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연락해보세요. 와 같은 조언은 이별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연락 금지 원칙은 기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다가올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그 사람 없이도 온전히 행복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정해지지 않은 나 자신을 위한 무기한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무시하기입니다. 어떤 조언가들은 상대방이 연락해와도 일부러 무시하거나 단답형으로 차갑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 역시 연락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혹은 완전히 잊었을까 봐 두려워하며 작은 손길을 내민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연결을 위한 시도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이 사소한 연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용기 있는 첫걸음을 차갑게 외면한다면 상대방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사람은 나를 증오하는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겠지만 당신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담아 응답해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요하고 힘든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이 바로 이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나를 그리워하는 흔적은 없는지 찾아 헤매죠. 하지만 그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땀을 흘리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씻겨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 사람 하나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 특히 애착 이론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신이 왜 그 관계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당신의 불안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변화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나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 다시 만나줘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어떤 계기로든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과 성숙함,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를 다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힘든 시간을 그저 고통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부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당신 자신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아픔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인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의 그 막막함과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이런 힘든 시기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노컨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미성숙하고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독이 되는 조언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헤어진 연인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이라는 아픔을 통해 나 자신을 되찾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컨택을 상대방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행위라고 오해합니다. 마치 벌을 주거나 괘씸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방법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노컨택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해온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노컨택이 아닌 선연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별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져 매달리거나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그런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 대화가 끝나는 순간이 바로 선연락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다시는 연락 안 할게, 혹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와 같은 극적인 대사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나 좀 봐줘라고 외치는 미련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심리적 그리고 본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신감 있는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혼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는 항상 매력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곧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이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별을 결심한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매달린다면 그들은 당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 당신의 존재가 채워주었던 공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빈자리는 불안감과 그리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인 셈입니다. 셋째, 이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한 건강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려서 관계가 재개된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헤어지자고 하면 저 사람이 매달리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당신은 항상 불안한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깨진 그릇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은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구걸하며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혹시 관계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조언들을 따르기도 하죠.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써봐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라와 같은 조언들 말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이런 방법들이 통할 때도 있을 겁니다. 멈춰있는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부담감만 안겨주고 당신을 더욱 미성숙하고 매력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닌 조종이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 불안함의 발로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30일 규칙, 60일 규칙과 같은 시간 제한입니다. 한 달간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연락해보세요. 와 같은 조언은 이별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연락 금지 원칙은 기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다가올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그 사람 없이도 온전히 행복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정해지지 않은 나 자신을 위한 무기한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무시하기입니다. 어떤 조언가들은 상대방이 연락해와도 일부러 무시하거나 단답형으로 차갑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 역시 연락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혹은 완전히 잊었을까 봐 두려워하며 작은 손길을 내민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연결을 위한 시도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이 사소한 연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용기 있는 첫걸음을 차갑게 외면한다면 상대방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사람은 나를 증오하는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겠지만 당신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담아 응답해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요하고 힘든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이 바로 이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나를 그리워하는 흔적은 없는지 찾아 헤매죠. 하지만 그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땀을 흘리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씻겨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 사람 하나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 특히 애착 이론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신이 왜 그 관계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당신의 불안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변화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나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 다시 만나줘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어떤 계기로든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과 성숙함,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를 다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힘든 시간을 그저 고통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부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당신 자신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아픔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인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의 그 막막함과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이런 힘든 시기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노컨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미성숙하고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독이 되는 조언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헤어진 연인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이라는 아픔을 통해 나 자신을 되찾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컨택을 상대방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행위라고 오해합니다. 마치 벌을 주거나 괘씸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방법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노컨택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해온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노컨택이 아닌 선연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별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져 매달리거나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그런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 대화가 끝나는 순간이 바로 선연락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다시는 연락 안 할게, 혹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와 같은 극적인 대사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나 좀 봐줘라고 외치는 미련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심리적 그리고 본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신감 있는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혼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는 항상 매력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곧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이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별을 결심한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매달린다면 그들은 당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 당신의 존재가 채워주었던 공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빈자리는 불안감과 그리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인 셈입니다. 셋째, 이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한 건강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려서 관계가 재개된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헤어지자고 하면 저 사람이 매달리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당신은 항상 불안한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깨진 그릇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은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구걸하며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혹시 관계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조언들을 따르기도 하죠.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써봐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라와 같은 조언들 말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이런 방법들이 통할 때도 있을 겁니다. 멈춰있는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부담감만 안겨주고 당신을 더욱 미성숙하고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닌 조종이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 불안함의 발로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30일 규칙, 60일 규칙과 같은 시간 제한입니다. 한 달간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연락해보세요. 와 같은 조언은 이별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연락 금지 원칙은 기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다가올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그 사람 없이도 온전히 행복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정해지지 않은 나 자신을 위한 무기한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무시하기입니다. 어떤 조언가들은 상대방이 연락해와도 일부러 무시하거나 단답형으로 차갑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 역시 연락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혹은 완전히 잊었을까 봐 두려워하며 작은 손길을 내민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연결을 위한 시도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이 사소한 연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용기 있는 첫걸음을 차갑게 외면한다면 상대방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사람은 나를 증오하는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겠지만 당신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담아 응답해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요하고 힘든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이 바로 이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나를 그리워하는 흔적은 없는지 찾아 헤매죠. 하지만 그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땀을 흘리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씻겨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 사람 하나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 특히 애착 이론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신이 왜 그 관계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당신의 불안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변화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나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 다시 만나줘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어떤 계기로든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과 성숙함,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를 다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힘든 시간을 그저 고통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부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당신 자신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아픔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인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의 그 막막함과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이런 힘든 시기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노컨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미성숙하고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독이 되는 조언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헤어진 연인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이라는 아픔을 통해 나 자신을 되찾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컨택을 상대방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행위라고 오해합니다. 마치 벌을 주거나 괘씸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방법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노컨택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해온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노컨택이 아닌 선연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별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져 매달리거나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그런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 대화가 끝나는 순간이 바로 선연락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다시는 연락 안 할게, 혹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와 같은 극적인 대사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나 좀 봐줘라고 외치는 미련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심리적 그리고 본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신감 있는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혼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는 항상 매력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곧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이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별을 결심한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매달린다면 그들은 당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 당신의 존재가 채워주었던 공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빈자리는 불안감과 그리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인 셈입니다. 셋째, 이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한 건강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려서 관계가 재개된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헤어지자고 하면 저 사람이 매달리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당신은 항상 불안한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깨진 그릇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은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구걸하며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혹시 관계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조언들을 따르기도 하죠.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써봐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라와 같은 조언들 말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이런 방법들이 통할 때도 있을 겁니다. 멈춰있는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부담감만 안겨주고 당신을 더욱 미성숙하고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닌 조종이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 불안함의 발로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30일 규칙, 60일 규칙과 같은 시간 제한입니다. 한 달간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연락해보세요. 와 같은 조언은 이별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연락 금지 원칙은 기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다가올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그 사람 없이도 온전히 행복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정해지지 않은 나 자신을 위한 무기한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무시하기입니다. 어떤 조언가들은 상대방이 연락해와도 일부러 무시하거나 단답형으로 차갑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 역시 연락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혹은 완전히 잊었을까 봐 두려워하며 작은 손길을 내민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연결을 위한 시도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이 사소한 연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용기 있는 첫걸음을 차갑게 외면한다면 상대방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사람은 나를 증오하는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겠지만 당신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담아 응답해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요하고 힘든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이 바로 이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나를 그리워하는 흔적은 없는지 찾아 헤매죠. 하지만 그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땀을 흘리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씻겨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 사람 하나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 특히 애착 이론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신이 왜 그 관계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당신의 불안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변화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나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 다시 만나줘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어떤 계기로든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과 성숙함,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를 다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힘든 시간을 그저 고통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부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당신 자신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아픔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인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의 그 막막함과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이런 힘든 시기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노컨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미성숙하고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독이 되는 조언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헤어진 연인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별이라는 아픔을 통해 나 자신을 되찾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컨택을 상대방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행위라고 오해합니다. 마치 벌을 주거나 괘씸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방법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노컨택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해온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노컨택이 아닌 선연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별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져 매달리거나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그런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 대화가 끝나는 순간이 바로 선연락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다시는 연락 안 할게, 혹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와 같은 극적인 대사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나 좀 봐줘라고 외치는 미련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심리적 그리고 본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신감 있는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혼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는 항상 매력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곧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이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별을 결심한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매달린다면 그들은 당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 당신의 존재가 채워주었던 공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빈자리는 불안감과 그리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인 셈입니다. 셋째, 이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한 건강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려서 관계가 재개된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헤어지자고 하면 저 사람이 매달리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당신은 항상 불안한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깨진 그릇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은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구걸하며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혹시 관계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